적절한 말입니다. 기사 같이 보시죠. 박상우, 계엄 토론 여지가 없었다. 재판장, 그런 말 적절한 겁니까? 라고 얘기가 나왔다라는 거죠. 네. 이 관련해서 지금 계속 내란 재판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박상우 전 국토부 장관이 증인으로 또 나왔는데 나와서 이런 얘기가 오갔다고 그래요. 직접 들어보실까요? 생각할 수도 없는 계엄, 비상계엄이 됐는데 정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다가 나오셨다는 거 아닙니까? 이미 상황이 끝나 있었고요. 상황이 끝나 있었고 뭐 무슨 할까 말까 하는 토론이거나 그러면 하고 나서 무슨 저희들에게 선택이나 무슨 이 참제 여지가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법적인 책임을 떠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적절하신 겁니까? 법적인 책임을 떠나서 사실은 저희 국무위원들도 사실은 어찌 보면 피해자인 거죠. 예. 전혀 국무위원으로서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일이 벌어지고 그것을 회의에 이유도 모르고 저 자리에 갔다가 법정까지도 하고 검찰에 2번 조사받고 변호사비 들고 이 법정까지 나와서 아까운 시간에 적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만큼이라도 같이 논의를 하거나 상의를 했거나 사전에 정보가 있었다면 그건 저희들이 책임질 일이죠.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는 저희들도 어찌 보면 저는 피해자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이 박상우 전 국토부 장관이 우리도 변호사비 들고 우리도 요만큼도 계엄에 동참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시간 버려, 돈 버려, 우리도 피해자예요 라고 얘기를 하니까 재판장이 혼냈죠. 그렇게 말하시는 게 지금 적절한 겁니까? 라고 얘기를 했는데 최수영 위원님. 네. 적절한 말은 뭘까요? 당연히 국민 앞에 송구하고 그걸 온몸을 던져서라도 막지 못한 책임을 통감하고 송구합니다. 그게 나와야죠. 왜냐하면 국무위원이잖아요. 4글자. 나라 일을 국사를 다루는 사람이잖아요. 계엄 같은 초유의 일이라면 최소한 몸을 던져서라긴 몰라도 하면 안 된다고 얘기했었어야죠. 근데 이미 다 끝나 있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선택 여지가 없었다? 그런 무책임한 말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걸 하라고 국무위원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더 국토부 장관이니까 자신은 여기에 업무적으로도 연결이 안 돼 있어서 피해자일 뿐이다라고 강변하는 거는 네. 이거는 정말 책임을 면하기 위한 본인의 아주 정말 작은 선택지밖에 안 되는 겁니다. 진짜 그때 한덕수 총리에게 우리가 묻는 것도 그거잖아요. 국무회의를 총괄하는 어쨌든 총리가 왜 그거를 방관하고 거기서 동조했느냐 이걸 묻는 건데 거기서 우리가 흔히 하는 얘기도 그런 겁니다. 불의에 있어서 침묵도 동조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침묵한 거잖아요. 그럼 동조한 거죠. 그런 측면에서 아주 저는 재판장이 일갈하는 지적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국무위원이기 때문에 침묵도 동조가 될 수 있었던 그런 상황에 대해서 우리도 피해자다라고 말하는 건 안 맞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근데 이 박 전 장관 이 진술하면서 이런 얘기를 좀 했습니다. 여기 좀 같이 볼까요? 이날 증인신문이 예정됐던 최상목 전 부총리는 나오지 않았어요.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이랑. 근데 관련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여기 좀 보겠습니다. 네. 그는 계엄 선포 직후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가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다만 부총리로서 일은 하겠습니다라고 굉장히 그때 세게 얘기했어요라는 건데 지금 나가는 바로 저 모습 저게 당시 대통령실의 CCTV가 공개가 됐습니다. 재판정에서. 그래서 보시면 지금 최상목 부총리 저 끝에 있고요. 그 저쪽에 지금 이 윤석열 전 대통령 있는데 관련해서 뭔가 세게 얘기를 하고 있는 듯한 고개를 막 도리도리 좀 젓는 모습까지 지금 보이죠. 지금 보니까 이러시면 안 됩니다. 안 돼요라는 얘기를 굉장히 강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게 이런 CCTV가 또 공개가 됐습니다. 계엄이 있고 지금 거의 1년이 다 돼가는 상황에서 아직도 CCTV를 돌려보면서 누가 무슨 말을 했고 당시 분위기가 어땠는지를 얘기하는 상황이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런데 저희 오늘 키워드 적절한 말이죠. 적절한 말. 요 사진 좀 같이 볼까요? 네, 저희 사진 좀 같이 보겠습니다. 바로 어제 코스피와 $1 환율의 지금 모습이죠. 어제 코스피가 말씀드렸죠. 4,200을 넘었었는데 3,900, 3,887.50까지 떨어졌습니다. 물론 최종 4,000선을 회복을 하긴 했는데 상당히 어제 순간적인 국내 시장의 공포감이 한번 쫙 휩쓸었었다라는 거죠.
갑자기 이렇게 빠진다고 이제 정말 빠지는 거야, 빠질 수도 있는 거네 라는 얘기가 돌았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 어제 있었던 얘기는 아니고 그 전에 있었던 얘기인 건데, 이게 어제 다시 한번 논란이 됐어요.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의 얘기 잠깐 들어보고 오시죠. 지금 들어갈까? 아, 나는 소외받았다. 예, 이런 예. 이제 국민들 지금 만나면 저 주식시장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이제 B2도 이제 그동안은 너무 이제 나쁘게만 봤는데 레버리지의 일종으로 이제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러나 이제 적정한 수준의 어떤 포트폴리오를 관리하셔야 되고 예. 리스크를 가지고 감내 가능한 수준의 그런 주식 투자가 필요하고. 네. 네, 권 부위원장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이렇게 같이 볼까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5,000피 당연하죠. 그러면서 B2도 사실 일종의 레버리지입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게 박 교수님, 사실 듣게 들어선 금융위 부위원장의 얘기이기 때문에 B2도 레버리지? 그럼 빚 내서 일단 지금은 뛰어들라는 건가라는 시그널로 들을 수 있거든요. 뭐 그런 차원의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딱 끊어서 얘기를 하면 네. 비트도 레버리지라는 말을 했어. 그러니까는 그러면은 빚내서 지금 주식시장 들어가야 되나? 뭐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니야라고 들릴 수 있겠지만 네. 그 뒤에 얘기를 계속 들어보면 그렇더라도 이 적절한 관리가 필요하다. 즉 포트폴리오를 잘 짜서 안정적인 투자. 그러니까 우리가 부동산만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우리가 자산 증식의 수단으로 활용이 되고 있는데, 금융시장으로 눈길을 좀 돌려라. 특히나 주식시장 말고도 뭐 채권시장도 있고 다양하게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 좀 적절한 관리가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붙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되는 것은 과거 우리가 이제 빚내서 집 사는 거 또는 빚내서 주식 사는 거 여기에 대한 어떤 그 도덕적인 어떤 그 잣대, 그 다음에 안정성 문제가예요. 부동산 가격이 갑자기 폭락하면은 그 책임 누가 지느냐? 주식시장이 폭락하면은 그거 누가 책임지느냐? 이랬을 때 금융위 부위원장이라고 하는 자리에서 이런 얘기하는 게 적절하냐? 이제 이런 차원인데, 저는 이재명 정부가 국민들이 부동산으로만 쏠려 있는 그런 눈길을 금융시장으로 돌리는 것은 굉장히 합리적인 거라고 봐요. 근데 다만 만약에 금융시장이 위기에 처했을 때는 네. 그 책임을 오롯이 이재명 정부나 또 금융위 부위원장 같은 분이 져야 네.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전제를 좀 확실하게 깔고 얘기를 해야 된다. 투자는 개인이 책임져야 되고, 또 과도한 빚을 내서 투자하는 거는 그건 위험하다. 이런 부분들을 전제로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본인이 그런 의도는 아니었을 수 있지만, 자칫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주요 직책, 관련 직책에 있는 사람이라면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도록 하는 것도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네. 사실 요즘에 자꾸 뭔가 이런저런 곳곳에서 구설이라고 얘기되는 부분들이 왕왕 지금 나오고 있죠. 다들 좀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